정청래 전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가히 여원의 불꽃처럼 번지고 있는 불매운동. 고등학생들까지 학용품도 일본제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낚시 동호인들도 일본제 낚시 도구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또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를 치는데 그게 라켓이 일본제였더라. 안 쓰겠다.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에는 국민의 80%가 구매가 꺼려진다. 그래서 사실상 불매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제 머릿속에 꽂힌 몇 가지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1919년엔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이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여야와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 이미 그런 국민운동으로 지금 승화 발전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땡땡 운동이다. 방금 그 답에 그 말씀하실 때 답이 있지 않았어요? 답이라면 노출을 하지 않았다. 그죠? 그 국민운동 아니다. 국민운동 성격이라는 얘기고. 시민운동? 이렇게 맞춰보세요. 시민운동? 제2의 모모운동은 아니죠? 뭐 제2의 뭐뭐 운동도 될 수 있고. 아니,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제2의 독립운동? 그래서 제가 제2자를 안 쓴 거예요.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탁 박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답이 뭐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구국 운동이다. 일본의 대표 고급 차량 브랜드인 넥서스 승용차에 한 남성이 올라가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경제보고 규탄한다! 아멘을 규탄한다! 인천 9월 문화로 상가의 상점 100여 곳도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일본 노래를 틀지 않고 일본 술을 팔지 않는 일식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곡성의 한 농협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쌀을 주는 이벤트가 열렸고 대전 충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일본으로 가려던 수학여행 장소를 변경하거나 국제 교류 등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수출 규제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불매운동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매매란 말이 팔고 산다잖아요. 물건을 팔고 산다. 근데 일본에서는 안 판다. 불매를 먼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서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산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상 불매운동을 먼저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항의, 대항 차원에서 한 거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특히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묘수, 뾰족수, 외교적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는 극우 단체, 일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본회의의 결성 멤버가 아베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내각의 80% 이상을 일본회의 조직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회의가 지향하는 게 뭐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 그리고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 그리고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다. 따라서 사과할 수 없고 사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역사전쟁이다. 또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포지션이 달라요. 축구로 치면 국민들이 뛰고 있는 포지션은 어쩌면 이것은 맨 앞에 최전방 공격수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정치권 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포지션상. 그런데 어찌됐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펼침으로써 대일 협상권에서 상당히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전문가들 설명을 들으면은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부에서 개헌이 가능한 조건들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시도는 1차적으로 이번에 참여연 선거 때 실패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그런 정치적 기조는 그래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좀 저는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훨씬 추월을 해서 중국이 G2가 됐고 일본이 G3가 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왔고 또 역전까지 한 상황이니까 뭔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핵심 산업에 좀 타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의 어떤 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산업 분야에 타격을 좀 주고 싶고 아마 그러면서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거는 뭐 어떤 전문가들은 장차 일본이 중국과의 뭔가 관계를 타개하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중국과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더 하면서 아시아에서의 그 경제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당장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뭉쳐서 저쪽 정치적 의도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제품을 이제 안 산다는 것은 당장 일본 기업이 어떤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많은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그렇게 마음먹었던 경제적 타격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누르면서 중국과는 좀 더 다가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국운동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제품 구매 거부 운동 또 여행 자제하자 이런 범국민 운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저는 뭐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져야지 정부나 언론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이런 걸 부추기는 행동은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조금 인식이 틀린 게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식민 지배를 할 것이다.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의 부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저는 본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노련하고 굉장히 이거는 정밀하게 그 핵심을 우리가 하면서 전방에서는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품, 핵심 부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타결을 담대하게 일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후방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끈질기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소재 부품 국산화 그리고 수출 다변화, 뭐 WTO 대소 이런 것들을 후방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 투 트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판도라 상자를 여신 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 하는데 사실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이자카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국산 재료에 주인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거구나. 불매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까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떤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몇 프로가 일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일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 지성의 힘이 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도라 준비하면서 불매운동의 양상이라든가 방법, 솔루션 이거 쭉 다 찾아봤더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지혜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도 이 불매운동을 하는데 국산 제품이라도 일본산이 몇 프로 들어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지금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그런 거가 있고 또 바코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일제 상품이다라고 판별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불매운동. 그건 뭐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공유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가도 당원 모집 끝나고 당원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당원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뭐 지금 불매하는 게 맞냐, 먹는 게 맞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찾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노재팬이라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일본 상품입니다. 딱 써놔요. 맥주면 예를 들면 아사히. 그러면 이걸 사지 말고 대체 상품으로 요걸 사세요. 국내 거를 지적해놨어요. 이게 제품이 엄청나게 많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일제인지 국산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업데이트를 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봐주자. 이거는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대상의 리스트에 올리자. 지금 그걸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